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코인이냐면요. 이스크라라는 코인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의 코인이긴 한데, 제가 정말 예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코인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파이오니어 NFT가 출시가 되고, 한국판 갈라와 같은 그런 형태의 게임 스튜디오를 표방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 토큰이라서, 저는 한국에서 항상 살아남을 만한 비즈니스는 컨텐츠 비즈니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이 사실 블록체인이라 처음에 이제 카카오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에 게임 런치패드에 해당하는 것이 그닥 없었어요. 있어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좋은 게임들을 가져오는 개념은 없었는데, 이 이스크라는 팀원도 화려하고요. 국내 코인 치고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가 가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인데, 이제 파이오니어 NFT라 그래가지고 갈라의 노드와 같은 그런 것을 출시를 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백서를 한번 볼게요. 이스크라 놀이의 미래, 이렇게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 블록체인 게임은 많은 게이머와 게임 스튜디오 모두에게 새로운 개념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웹3라는 것과 되면서 결부가 되면서 새롭게 이제 게임사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이는 게임을 개발하고 즐기는 방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반 게임과 암호자산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는 많은 개발자가 이 미성숙한 시장에 진입하는 걸 막았다는, 생각보다 많은 게임 업체들이 오지 않았는데 메타버스 붐업, 그리고 코인의 붐업, 게임의 붐업, P2E, M2E 등등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 블록체인 게임 공간에 빠르게 진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엑시, 미르포, 타운스타, P2E라는 게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P2E 게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P2E 게임의 문제는 결국 이 구조가 곡괭이 구조고 일종의 폰지의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크라가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단순히 수익적인 재정적 보상의 활동뿐만 아니라 재미나 오락이 지금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정적 보상 플러스 재미있는 게임 경험을 결합해서 플레이 앤 정립의 사고방식을 전환해서 패러다임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게임 스튜디오와 이스크라 플랫폼이 유저와 연결을 한다라는 거죠. 게임 스튜디오와 게이머, 게임 스튜디오, 커뮤니티, 인베스터, 이스크라 팀이 이스크라 플랫폼을 통해서 월렛, 브릿지, 런치패드, 덱스, 마켓플레이스, 스테이블 스왑 등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모으는 블록체인 게임 허브인데,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게이머는 양질의 블록체인 게임을 탐색하고 즐기고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건 사실 런치패드가 되게 중요한데, 이 런치패드라는 것이 사실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벤처 캐피탈은 프라이빗 세일 단계에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프라이빗 세일에서 가져온 물량을 가지고 그걸 다시 이 런치패드에 해당되는 토큰을 산 이용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인데, 현재까지의 런치패드는 그랬고 이스크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모델이긴 한데요. 이 파이오니어 NFT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파이오니어 NFT의 가격이, 초기 가격이 6,000불부터 시작을 해서 6,600불에서 6,700불 정도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면 살수록 계속 단가가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진 초기라는 거, VC들이 샀던 단가가 6,000불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노드를 사는 게 6,600불에서 6,700불이면 그닥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원래라면 우리가 사는 코인들은 대부분 VC들이 초기에 프라이빗 단계에서, 프리세일 단계에서 투자를 하고 거래소에 런칭을 해서 사거나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런치패드를 통해서 구입하거나 이런 단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격의 갭이 뭐 10배, 5배, 뭐 심하면 몇십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그런 구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파이오니어 NFT라는 것은 결국 이걸 사게 되면 토큰을 빠르게 채굴할 수 있는 어떤 노드의 권한을 사는 건데, 그러면 이 초기 채굴을 하는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 얼리 어세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단순히 이 팀이나 이 플랫폼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유망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면 일찍 산들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능력을 뭘로 평가하고 있냐면, 국내 VC들이 투자를 했고
그 투자 금액도 엄청나게 많아요. 4천만 불을 투자를 했어요. 이거면 거의 이제 거의 500억대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거기 투자를 한 그룹들이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벤처스, 카카오 벤처스, 크러스트, 카카오가 두 곳에서나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락캐피탈, 그 다음에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 라인 스튜디오, 메타보라. 되게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친숙한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금액이 총 4천만 불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정말 진짜 해외 코인들도 이만큼 투자금을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금액만 봐도 이 백커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런치패드와 그리고 허브 그리고 게임 스튜디오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전에 어쨌든 있었던 내용이고 그렇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부분이 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팀원과 그리고 실제 국내에서 런치패드를 하려면 정작 그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우리가 금액을 줄 테니까 너희가 런치패드 잘 가져와봐 했을 때 일종의 투자 심사역의 역할을 잘하려면 그 게임의 전문가들이 많아야 그리고 블록체인 집단에서의 전문가들이 많아야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팀이 있다라는 게 이홍규 대표거든요. 이전에 아이콘과 라인을 대표를 하셨던 분이시고 이제 이분이 영문 이름을 쓰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부대표님이신데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이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시냐면 프리첼 게임 사업 팀장 그리고 NHN 한게임 게임 사업 총괄 그리고 NHN 중국지사 대표이사 그리고 CJ ENM 넷마블 포털 사업 본부장 등을 해서 다각도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나라 게임의 1세대라 웬만한 국내 게임사 대표들하고 다이렉트로 되는 정도의 그런 급이신 거예요. 정말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원들이 있으면 새롭게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을 갖고 기존 게임사들이 들어오거나 할 때 이스크라를 통해서 들어오게 하거나 이스크라를 어떤 교두모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크라를 진출의 교두모로 삼고 런치패드를 했을 때 이스크라의 홀더들에게 런치패드를 하게끔 만들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을 추후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요. 진짜 정말 어떤 플랫폼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노드를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이렇게 투자 유치할 수 있다는 건 거의 제가 볼 때는 팀의 역량을 어마어마하게 높게 봤다라고 보거든요. 아이콘 루프 그리고 링크를 운영했었던 이홍규 대표 그리고 게임 1세대 김현수 부대표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보면 메이플 스토리 글로벌 서비스 개발 책임자 그리고 많은 곳에서 디즈니까지도 했었죠. 그래서 게임 서비스 기업 운영 경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라인 플러스에서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프로젝트를 감독했다. 이 정도면 이제 카카오가 지금 CBDC가 결국 됐지만 라인 카카오, CBDC 프로젝트에 대해서 경쟁 입찰을 했던 관계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정관계에도 어떻게 보면 인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정말 국내에서 국내 코인을 산다 그랬을 때 이 정도 급이면 사실 저는 투자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항상 느낀 건데 상승장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특징은 다 그거예요. 이전에 해외에서 잘 됐던 모델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재구성을 시켜서 하이프가 붙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메타가 언제 오냐면 상승장에서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가 갔다, 게임이 갔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메타버스에 해당하는 섹터, 게임에 해당하는 섹터 이런 애들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웹3와 게임 섹터가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는데요. 추후에 상승장이 왔을 때 이 하이프가 국내에서 붙었을 때 올라갈 만한 애들은 우리가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메디블록 같은 애들이 올랐었고 그 다음에 보라 이런 애들이 올랐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랐습니까? 위믹스 이런 애들이 위믹스와 보라 그리고 메디블록을 제가 놓쳤어가지고 국내 프로젝트를 아예 외면하지 말자, 국내 프로젝트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미 국내 프로젝트는 거의 다 클레이튼 생태계가 먹었기 때문에 그럼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괜찮은 애들이 누가 있는지를 일단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주목이 되는 것이 이스크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라 같은 애들도 굉장히 메타버스 게임 이런 쪽에서 좋지만 많은 홀더들이 있고 상승장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만한 시기들은 조금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박, 초대박을 노릴 만한 시기를 지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초기 진입으로 VC와 비슷한 단가로 들어간 다음에 상승장이 왔을 때 하이프가 붙는다면 이 프로젝트는 훨씬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스크라가 굉장히 가능성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백커도 좋고 그 다음 투자금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 팀원도 좋은 데다가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특히 이스크라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투자 유치 금액도 높은 것도 물론 있지만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스크라는 웹3 게임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차세대 웹3 경험을 출시하기 위해 2억 달러의 게임 펀드를 배치할 계획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투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금과 별개로 운영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3,400만 달러 그리고 총 4천만 달러인데 그러면 이 금액 말고도 별도로 2억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게임 펀드를 한다는 말이 게임 관련된 회사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지원을 하는 방안 그리고 투자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투입을 2억 달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약 2천억이 넘는 금액을 집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만한 걸 집행을 하려면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백커가 어딥니까? 백커. 카카오잖아요. 카카오 쪽이잖아요. 카카오에서 두 곳이나 되는 곳이 여기에다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돈이 갖고 온지 몰라. 근데 출처가 불분명한데 2억 달러라고 되는 돈이면 제가 볼 때는 카카오에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투자금이랑 별개로 게임 펀드를 또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투자 유치를 받았던 금액은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영업적인 측면에서 쓰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쓴 다음에 이 금액은 따로 펀드를 하는 금액을 따로 받는다면 그게 따로 있는 거라면 저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게임들을 많이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마치 넷플릭스 그리고 넷마블이나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스튜디오 비즈니스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향후에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그런 모델이 없었어요. 사업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이스크라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우리나라의 컨텐츠 비즈니스는 그래도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항상 이 규제 속에 발목을 잡혀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게임은 굉장히 강국으로 되고 IT 강국 그리고 컨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메타버스와 게임 사이드에서 우리나라가 강국이 될 만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 섹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오니어 NFT가 지금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이오니어 NFT는 이스크 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 어떤 노드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 NFT화 시킨 건데 그게 10,000번째 파이오니어 NFT가 판매가 되면 나머지 파이오니어 NFT는 이스크 토큰으로만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여기 거버넌스 토큰, 기축통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총 발행량은 이스크 토큰이 10억 개인데요. 그 중에 파이오니어 NFT에서 할당되는 지분이 40%예요. 그 중에서 지금 40%를 파이오니어 NFT가 갖고 있는데 이렇다는 건 여러분들 그 중에서 초기에 들어간다면 훨씬 더 싼 가격에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NFT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면 이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게 보상, 잠금, 메커니즘, 커뮤니티 순위 뭐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시면 플랫폼 운영의 첫 번째 단계에서 페이지 1이죠 지금 파이오니어 NFT 보유자는 노드를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이 파이오니어 NFT 스테이킹만으로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2023년 말에 이때 나오잖아요 메인넷이. 그때 메인넷 출시되면 파이오니어 NFT 스테이킹이 종료되고 노드 운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영 단계에 가까워지면 노드 운영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만
뭐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 이건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2023년 말에 그 NFT를 보유하고 계속 있으면, 스테이킹을 하면, 이스크라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그냥 스테이킹을 하면 그게 바로 토큰을 채굴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뭐 따로 노드 세팅을 맞춰야 되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2023년 말까지는 지금부터 계속 스테이킹을 돌리면서 약 1년 이상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보면 보상이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10년에 걸쳐서 총 4억 이스크가 보상으로 지급된다. 첫 해 2억이고 매년 반감기가 되고 두 번째 해 1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토큰을 디플레이션,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지만 모델 자체가 계속 반감기가 되면서 디플레이션 형태가 될 수 있는 이 구조를 같이 혼합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파이오니어 NFT 수와 판매된 파이오니어 NFT 수를 나눈 것에서 곱하기 6.341958을 하면 매 초에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토큰 보상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약 하루에 100개에서 한 120개 정도 사이로 계속 채굴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다라는 거. 100개면 어느 정도냐면 이게 총 10억 개니까 10억 개죠. 그러면 한 달 하면 3,000개잖아요. 3,000개 이상이죠. 그러면 거의 몇 달만 하면 이제 10,000개 채우고 이러는데, 총 물량이 10억 개인데 첫 해 풀리는 게 2억 개지 않습니까? 근데 2억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00개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만 채굴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초기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특히 VC와 단가가 똑같다는 것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보면 티어가 이렇게 있는데, 티어 제도가 있어요. 커뮤니티 계층 시스템에 티어가 있는데 이건 토큰과 별개죠. 근데 티어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요. 어떤 보상이 다르냐면,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런치패드 같은 걸 할 때 다이아몬드 사용자는 골드보다 높고 골드는 실버보다 높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커뮤니티 포인트가 높고 뭐 런치패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매출에 대해서 공유하는 형태로 가고, 팀원들도 이 커뮤니티 포인트를 가지고 티어를 분배받고 하는 걸 보면 결국 동등한 조건에서 하는 걸 위주로 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진정한 웹3의 어떤 이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스크라 팀은 3,000개를 가지고 있고 프라이빗세이 VC한테 4,000개를 팔았고 공개 판매해서 26,000개를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6,000불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데, 보면은 VC와 전략적 파트너들에게 각각 6,000불에 판매가 됐다라고 돼 있거든요. 6,000불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장이 안 좋은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6,600불 정도에서 6,700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드맵은 이제 2분기에 포털, 지가, 파이오니어 공개 판매, 스테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를 출시해서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이더리움으로 넘기는 그런 걸 하게 되고요. 덱스 출시하고 게임 런칭, 거래소 상장, 토큰 판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4분기에서는 거버넌스 스테이킹, 런치패드, 게임 업데이트, 런칭,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를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스크라를 사면, 이스크 토큰을 갖고 있으면, 뭐 파이오니어 NFT 노드를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런치패드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2억 달러 펀드에서 마구마구 회사들을 픽할 때 그들의 안목,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훌륭한 인력이 나 대신 투자, 혹은 그 플러스로 해서 웹3 형태가 되고 거버넌스가 되면 이들과 같이 하는 투자에 나도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회사 보고 IR 자료 보고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탈중앙화 그리고 웹3가 지향하는 바는 이런 거다라고 보고, 이스크라 백서에서는 볼 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커뮤니티로 다 같이 가자, 모든 팀원들도 커뮤니티 안에 속해서 가자, 이런 모토면 투자를 심사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런 게 진행이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위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전문가들에게 위임을 하면 되는 것이고, 관심이 좀 있다면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이제 이스크라에 대한 활용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판 넷플릭스 형태의 게임 스튜디오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이 파이오니어 NFT를 구매하는 영상을 또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클레이가 필요합니다. NFT 민팅을 할 때 클레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레이를 지금 6,600불에서 6,700불 정도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금액의 클레이가 하나가 필요해요. 노드를 하나 사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시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에 관심이 있다면 이 정도 금액, 지금 800만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라 뭔가 투자하기 좀 애매하다 이럴 수는 있는데, 사실 VC 단가로 들어간다는 건 저는 정말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노드를 하나 구매를 했고, 여러분들한테 이 사고는 싶은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부터 열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하려고 찍기 위해서 노드 한 개 또 샀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잘 돼야 돼. 제가 이거를 노드를 사는 거 보면 저는 정말 이 팀을, 굉장히 팀과 투자 금액 그리고 이 규모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컨텐츠 비즈니스의 이 비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루나 이슈 때문에 국내 프로젝트들이 처지고 있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제2의 루나 글로벌로 향해 달리는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제2의 루나라는 게 이 결국 뭐 러그풀이 되고 스캠이 되고 이게 아니고 세계에서 5위, 6위, 7위, 8위 그 정도의 시총을 확보했던 그런 루나의 지위처럼 그 정도로 가는 코인이나 플랫폼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리스트 중에서 어떤 인프라 영역, 제가 항상 주식도 그렇고 인프라 영역을 강조하는데, 플랫폼은 결국 경쟁이 돼야 되고 하지만 인프라 영역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 자체 그리고 플랫폼이 잘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임 스튜디오가 결국 인프라 영역으로서 빚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금액 자체가 커서 이 장세에서 버거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VC 단가로 거의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메리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추후에 나올 파이오니어 NFT 구매하는 가이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